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거라고 압박했고 일각에선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의결을 무력화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북러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유조차가 도로에서 넘어지며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며 야당의 최후 통첩을 거절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줄 탄핵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거절한 겁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리실 내부에선 국무위원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야당 내 주장에 불쾌하다는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유연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라고 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면서 오는 26일 본회의도 있는 만큼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선을 그으면서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 탄핵 정족수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남이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가 불가피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해 다음 달 1일까지인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을 무기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보고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기관들의 엇갈린 의견도 논란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대로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건넨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입니다. 17초짜리 이 녹음에는 윤 당선인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명 씨가 제출한 핸드폰과 USB 등을 포렌식 분석해 이 녹음의 원본 2분 30초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당시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추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다시 말하겠다고 명 씨에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은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검찰은 해당 통화가 끝나고 40여 분 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또 통화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에서 김 여사는 잘 될 거라면서 명 씨를 안심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 핸드폰을 통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오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시지도 여럿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의 만남도 주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전직 사령관 노상원 씨의 점집에서 계엄 계획이 적힌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을 실명과 함께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한 무속인과 함께 운영하던 점집입니다. 경찰은 점집에 있는 노 씨의 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60-70페이지 정도의 손바닥만한 수첩엔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과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첩엔 이들을 체포한 뒤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까지 기재돼 있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노 씨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노 씨의 수첩 내용처럼 군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방첩사 체포 대상자 명단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경찰은 롯데리아 모의에 함께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첩 내용과 작성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노상원 씨는 올해 초 전북 군산의 무속인을 찾아 내가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도 여러 번 묻고 군인들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이 일만 잘 끝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해온 정황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이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씨는 자신이 점집을 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전북 군산의 무당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무속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주 군인이라는 이름, 바로 노 씨 번호입니다. 노 씨는 군산 무속인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2022년 2월부터 2년 동안 수십 차례나 찾았습니다.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노 씨는 특히 올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군산뿐 아닙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직접 역술 강의도 했습니다. 서천에서 이제 그 사주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책 이제 그걸 좀 보고 자료를 좀 뽑아야 되거든요.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좀 해달라고 그래서 6시, 8시.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서천에는 모친의 집이 있는데 경찰은 최근 이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연말을 맞아 드론 쇼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추락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7살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초록색과 빨간색 빛을 내는 드론물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엔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영상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불덩이가 갑자기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7살 소년이 드론에 맞아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면서 올랜도와 드론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macked dead in the chest by one of the drones, and he said that he passed out, but basically we're still in the ER. 사고 이후 수술비를 위해 우리 돈 1,100만 원이 넘는 약 8,000달러가 모금됐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사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이지 만조네가 법정에 나섰습니다. 만조니의 변호인은 사건이 정치화됐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Your Honor, he's not a symbol. He's somebody who is afforded the right to a fair trial. He's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지난 4일 만조니는 맨해튼에서 권총으로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만조니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피고인을 구경거리처럼 취급하고 있고 뉴욕시장 또한 자신의 뇌물죄를 덮기 위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사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만조니를 영웅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this is a sign that something needs to change. You know, he's almost become a hero in a sense. He's going to be someone that's going to go down in history. You know? 그가 뭘 입고 법정에 출두했는지 또 법정에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일거수일투족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동토층이 녹으면서 5만 년 전에 새끼 매머드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잘 보존된 건 아주 이례적인데요. Хорошо сохранилась голова. Как правило, та часть, которая вытаивает первой, особенно хобот, он подвергается поеданию. 마치 코끼리 같은 코와 앞다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손상도 없이 온몸이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이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러시아 북동연방대학은 5만 년 전에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약 1살의 새끼 매머드라고 밝혔습니다. 야쿠티아의 분화구 80m 아래에서 발견됐는데
110kg이 넘는 걸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새끼 매머드 발견된 곳 주변 강의 이름을 따서 야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매머드의 사체가 발견된 건 이 야나를 포함해 7번밖에 안 됩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선 최근 4만 년 된 늑대 사체, 3만 2천 년 된 검치호 새끼 등 놀라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내년 자신들의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두 나라는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이러는 사이 전장의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하얀 눈밭에서 한 병사가 날아오는 무인기를 피해 달려봅니다. 바닥을 뒹굴며 총기를 겨누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북한군 파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23일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군 사상자를 밝혔습니다. Бажаю здоров'я, шановні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Коротко про сьогодні. Ставка, кілька питань. Доповідь по Сирії, після Асада і після Росії там. Правильний розвиток ситуації. Важливо, щоб світ працював разом зараз, щоб якнайшвидше дати спокій Сирії. 이는 앞서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한군 사상자 추정치인 1,1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은 내년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인 만큼 열병식에 북한군과 함께 행진하며 밀착된 북러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군 파병은 북한에서 먼저 구상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미 외교 차관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연기된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외교 안보 일정도 가능한 빨리 갖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 인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유조차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시작된 불이 기름에 옮겨 붙었고 걷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양방향 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시뻘건 물길이 도로 위에 치솟고 검은 연기는 건너편 도로까지 뒤덮습니다. 소방관들이 소화호스에 매달려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겨우 불길이 잡히자 뼈대만 남은 유조 차량이 드러납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못 인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먼저 25톤짜리 유조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면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길은 차에 싣고 있었던 기름에 옮겨 붙었고 이게 큰 불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대도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제는 오늘 0시쯤 상하행선 1개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이라고 들었는데 더 이상은 없었던 거죠? 네. 통제나 이런 거 다 풀린 건가요? 수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고 환율도 연일 고공행진인데 여기에 수출까지 비상입니다. 내년엔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 모두 휘청이면서 수출 증가율이 1% 수준, 올해에 6분의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 증가율은 8.3%에 달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수출 관련된 부분은 기저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통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방 리스크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이 내놓은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2%대, 경제인협회는 1.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올해의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년도 HBM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보험용 메모리 반도체, 그 수요 또는 재고, 특히 이제 수요가 안 풀리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자동차와 철강은 아예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중국산으로 저가로 계속 들어오니까 완제품 가격조차도 저희 소재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3도, 전주 6도, 대구 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에 강원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목요일 7시 반에 다시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